보겠습니다. 리마인드 1일차의 4번 보시면 x-x분의 2가 얼마라고 나왔나요? 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a 더하기 b의 값, a 마이너스 b의 값, a 곱하기 b의 값,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4개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수 2개, 식 2개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덧셈하고 곱셈 있으니까 UV로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의 제곱에서 이거를 2개 빼면 얘가 나온다. 또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2개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값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A 자리에 X 넣은 거고요. B 자리에 X분의 2를 넣은 거라 x-x분의 2가 2라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변수가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나온 거예요. x 곱하기 x분의 2는 2라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x분의 2라든지 x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제곱, 즉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4라든지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 형태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무조건 고정이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남은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8인데 이 친구는 x세제곱 빼기 x분의 2의 전체 세제곱이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된 겁니다. 이 공식은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용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암기를 하셔서 x-x분의 2에 x제곱, 앞에 거에 제곱하고 부호 반대로 더하기 둘의 곱 하면 2고요. 더하기 뒤에 거에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건 문제 2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제곱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아까 한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빼기밖에 없으니까 x 빼기 x분의 2의 제곱에서 더하기 2배의 둘의 곱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수 형태 나오면 사실은 곱셈이 나와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지속적으로 쓰이니까 공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11번도 보겠습니다. 11번도 이거랑 연결된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y가 3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고 나왔죠. 그럼 구하지는 않겠지만, 문제에서 필요할 때 구하겠지만 xy가 얼마인지나 x-y가 얼마인지를 우리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에요.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건데 x 더하기 y 3이라고 나왔고요. 이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와 있으니까 이거랑 이걸로 x, y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뭐 정리를 해서 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니까 xy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빼고 반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서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제곱식, 완전세제곱식,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이후에도 쓰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너희 몇 년생이죠? 2011년. 2004년에 나온 문제네요. 너희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선생님은 2004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2004년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네요. 이때 9월이면 휴학하고 놀고 있었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누는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식을 세웁니다. 검산식 형태를 세워서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를 뭘로 나눠라? x-2로 나눠라. 그러면 문제에 친절하게 몫은 qx라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은 r,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거죠. 이거죠. 물론 직접 나눠도 됩니다. 2차를 1차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그걸 요구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r부터 구해보죠. r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2를 집어넣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x에 2를 집어넣으면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0 곱하기 q2 더하기 r이 됩니다. 그럼 q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을 곱했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x-2 곱하기 qx 더하기 14가 돼요. 됐죠? qx를 직접 구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건 qx가 얼마냐가 아니고 q1이 얼마냐니까 qx를 구한 다음에 1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x에 다이렉트로 1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x에 1을 넣어서요.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3 아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q1 더하기 1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서 q1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거 얼마니? 8이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q1이에요. 그럼 q1은 얼마? 6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직접 나눠볼까요? 조립제법 쓰셔도 되는데 1차로 나눴으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조립제법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1차로 나눴고요. 현재 2차고 요걸 없애려면 x를 곱하셔야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만드신 다음에 빼요. 그러면 사라지고요. 빼면 5x 플러스 4예요. 아직도 차수가 똑같네요. 그럼 이 x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10이 되면 빼면 14 나머지 나왔고요. 이게 qx인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q1이라고 그랬으니까 1 넣으면 6 똑같이 나오죠. 직접 나누셔도 돼요. 2차, 1차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됐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리마인드는 끝내보죠. 몇 번이냐면 24번입니다. 24번이고요. 역시 나눈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만 띡 가져가지 마시고요. 식을 세웁니다. 검산식 형태를 세워서 fx는 뭘로 나누래요? x 플러스 4분의 1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q1x고 나머지가 r1이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을 이번엔 8x 플러스 2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q2x고 나머지가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q1x를 q2x로 나눈 거에 r1을 r2로 나눈 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항등식 문제고요. 항등식 문제 개수비교, 수치대입, 직접 나눈다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R1, R2를 구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 이걸 없애기 위해 이 식은 X에 얼마 집어넣어요? 이걸 0으로 만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F-4분의 1은 0 돼서 사라지죠? 그걸 노린 거니까 R1이고요. 똑같이 이걸 0으로 만들려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똑같이 x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도 fx죠. 여기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4분의 1은 r2가 됩니다. 그럼 r1하고 r2가 얼마인진 모르지만 f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똑같은 값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같은 값을 서로 나눴으니까 1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요거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잠시만
R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넘길 거예요. 넘기면 fx 빼기 r은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q1x.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똑같이 fx 빼기 r은 8x 플러스 2 곱하기 q1, q2x예요. 그러면 좌변이 같네요. 그럼 우변도 같은 거예요. 이 두 친구가 같습니다. 그럼 x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q1x는 8x 플러스 2 곱하기 q2x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모에 q2x가 있고 분자에 q1x가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양변을 q2x로 우선 나눌게요. 그럼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좌변이 q2x, q1x가 생기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곱해져 있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x 플러스 4분의 1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좌변에 남고요. 우변은 x 플러스 4분의 1 나눴으니까 이게 분모, 남은 건 8x 플러스 2. 그럼 8x 플러스 1을 x 플러스 4분의 1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직접 나눠도 되고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8로 묶으면 x 플러스 4분의 1이잖아요. 사실 이 친구가.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q1, q2x의 b는 q2x분의 q1x의 b는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8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1이니까 답은 9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다 이야기 나오면 그냥 0 되는 거 때려박지 말고요. 이렇게 검산식을 만들어서 식에 대한 접근으로 항등식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떻게 푼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이럴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쓴다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을 건드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응용 문제가 나와도 웬만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센 볼까요? 센은 네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1-1에서 1-37까지가 숙제였었고요. 우리 첫 번째 풀 건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점 A는 0,10을 출발하여 매초 4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 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과학은 아니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없고요. 그냥 시간에 따른 위치를 식으로 표현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1, 2, 3, 4, 여기가 A 0,1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1초에 얼마씩 움직인다고요? 4씩 내려간대요. 그죠? 그러면 1초가 지나면 얘 위치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1초 후에는. 얼마 돼요? 0,10에서 출발하는 친구래요. 근데 1초에 4씩 Y축 방향으로 내려간대요. 1초가 지나면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입니까? 네, 0,6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0,6이 1초 후에 위치가 됩니다. 그럼 2초 후는요? 0,2가 되겠죠. 3초 후는요? 0,-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반화 시켜서 t초 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초, 2초, 3초 말고 임의의 시간인 t초 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칙성을 찾는다면 x좌표는 0으로 그대로고요. y좌표는 10에서 4t를 뺀 거구나를 추론해내라는 게 문제의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요. 원점을 출발하여 매초 2의 속력으로 Y축 방향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럼 이 친구는 역시 1초 후는요. 여기 있는 0,2가 될 거고요. 2초 후는요. 0,4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친구도 역시 t초 후는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0,2t가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선생님이 적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메인 목적은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렇게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지만 안 되면 1초, 2초, 3초 넣어서 움직임을 직접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성을 추론해내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t초 후에 위치가 A는 0,10-4t, 그 다음에 B는 0, 아니죠. 야, 틀렸다. 0,2 아니잖아. 미안해요. 2,0이죠. 미안합니다. 4,0이고요. 2t,0이죠. 그래서 B는요, t초의 위치는 2t,0이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A,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A, B는요, 루트하고 얘에서 얘인 거 차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t의 제곱 더하기 차니까 10-4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거 4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16t 마이너스 80t 플러스 100이에요. 동류항 정리까지 하면 20t 제곱, 이 제곱인데 왜 이럽니까? 마이너스 80t 플러스 100입니다. 루트 땡땡땡의 가장 작은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장 작은 값을 구하려면 루트의 안에 있는 친구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그거에 루트 씌우면 제일 작은 값이 돼요. 몇 차인가요? t에 대한 2차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가장 작은 순간은 꼭지점과 관련이 되어 있죠. 꼭지점은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서는 변수가 t니까 꼭지점의 t좌표는 마이너스 2a 2차의 계수분의 b 상수. 상수 아니죠. 1차의 계수.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는 2초, t가 2일 때니까 2초일 때고 그때 값이 얼마인지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거 중등 학생들이 꼭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걸 하는데 물론 중등에선 그런 게 쓰여요. 근데 고등에선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찾으신 다음에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0이니까 80 빼기 160 더하기 100이네요. 그럼 180에서 160 뺐으니까 20이 남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의 최소값은 20인데 우리가 물어본 건 거기에 루트까지 씌운 거의 최소값이잖아요. 얼마? 루트 20이 최소값이고요. t가 얼마일 때? 2초일 때. 그럼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좌표는 0,2 집어넣으면 2랑 0이 아니죠. 4,0. 이 되었을 때가 가장 작은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수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푸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계산하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메인 목적은 읽고 이 식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옛날에 국어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국어 안 하고 아예 다른 일 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옛날에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앞으로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올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사회 선생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까지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같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끝나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애들이 어떠니 저쩌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어 선생님도 그렇고 사회 선생님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국어를 잘하는데 혹은 사회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없다였어요. 아니요. 미안해요. 반대로 말했네요.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정신이 너무 미안해요. 국어, 사회를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최상위권으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고 이해해야 되는데 국어랑 사회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고 이해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쓰여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럼 그 능력이 없으면 수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사회를 못하는 친구들, 문제를 읽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말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런 계산은 혹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 집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에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 키우셔야 돼요. 맞죠? 선생님 이런 이야기하면 그럼 그 능력은 어떻게 키워요?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좀 노인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을 많이 읽으면 좋냐면요. 제일 좋은 게 아니죠. 제일 확실한 건 본인이 관심 있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소설이어도 되고요. 판타지여도 되고 심지어 만화여도 됩니다.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다른 책 종류에도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가능하면 안 읽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가능하면 책을 읽으실 때 비문이 없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글이나 혹은 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읽는 걸 너무 자주 하시면 나중에 좋은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행에 편중한 글이라든지 너무 짧은 글들 읽지 마시고요. 세상이 변해서 요즘 너희들은 웬만한 지식을 동영상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쇼츠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세상이 변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너희가 선생님 나이가 돼서 뭔가 직장을 가질 때까지는 죽을 때는 모르겠어요. 너희가 죽을 때는. 근데 선생님 나이 정도가 돼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학교 시험하고 똑같아요.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서면이에요. 그러면 지식을 얻는 방법이나 표현을 하는 방법이 글이어야 돼요. 동영상이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라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뭔가 한다는 즐기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혹은 가벼운 지식 정도로만 쓰시고요. 어느 정도 어려운 지식이나 이런 건 결국 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책 읽는 버릇을 어릴 때부터 들여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책도 읽으시고요.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독후감도 쓰세요. 독후감 그리고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독후감 쓰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독후감을 길게 쓸 필요 없고 그냥 책 앞이나 이런 데 포스트잇 같은 거나 책에다가 짧게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 줄 내지 두 줄만 써도 됩니다. 그게 주인공이 나쁜 놈 같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 주인공 친구 누구는 이상한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읽고 느낀 바를 쓰는 게 독후감이지 나는 오늘 이 책을 읽고 있어서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제출용입니다. 제출용. 그래서 책을 읽고 느끼는 감정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그걸 적어 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같은 책을 읽었을 때 또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간단하게 쓰는 건 되게 좋은 버릇 같습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결국에 사고력이고 어쩌고를 다 키우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책 많이 읽는 겁니다. 알겠죠? 책을 많이 읽으시면 웬만한 건 해결돼요. 자, 쓸데없는 이야기 했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네, 1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처음 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12번 실수 xy라고 되어 있고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루트하고 x-k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이고요. 이 친구의 최소값이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우리 루트 있는 그래프 현재 못 그려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공수투 마지막에 있는 루트가 있는 무리함수를 그릴 수는 있는데 루트 이렇게 무리함수가 두 개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미적분 2까지 가면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즉 이거의 전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요. 이거 값이 변하면 이거 값도 변합니다. 똑같은 xy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의 최소 또 다른 쪽의 최소를 더해서 구해서 더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푸는구나를 처음 풀고 나서 알고 이후에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x, y랑 1,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를 표현했구나로 해석을 해내시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선생님도 문제 풀어주는 입장이긴 한데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접근을 해주세요. 얘도 그럼 똑같이 놓고 본다면 x, y랑 k, o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 개의 문제니까 똑같은 xy라 이 친구들은 같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xy에 특별히 기준이 없어요. 어떤 점이어도 상관없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위에 어떤 점이어도 되는 xy에 대하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정된 친구들부터 해보죠. 1, 마이너스 7이래요. 1, 마이너스 7이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k,5예요. k,5는 x좌표 모르겠지만 y좌표가 5라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 있는 여기 점선 위에 어딘가 있는 k,5가 있고요. 만약에 x, y, k,5가 k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잠시만. x, y가 여기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첫 번째는 이 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길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x, y가 실수, 안 정해졌어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된다는 거예요. k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해진 점이고요. 그러면 k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제일 짧게 만드는 게 최소, 짧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이 길이보다 더 짧게 되려면 xy가 여기 있으면 돼요. 더 짧죠? 근데 더 짧게가 돼요. 여기쯤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짧게 만들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거 위에 x, y가 있으면 제일 짧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요. 가장 긴 변의 크기는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라는 내용 때문에 여기 위에 x, y가 있을 때가 사실은 제일 짧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7하고 k, 5를 연결한 k, 5를 연결한 직선이야 부러졌다. 직선 위에 x, y가 있을 때 가장 짧다는 겁니다. 요걸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최소를 구했더니 길이가 13 나왔대요. 그럼 x, y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데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13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k, 5랑 1, 마이너스 7 사이의 거리가 13이면 된다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시죠. 그럼 k-1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의 제곱에 루트 씌웠더니 13.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요. 요렇게 되고요. 요거 얼마예요? 12의 제곱이죠? 13의 제곱이고요. 피타고라스 정수비 중에 5대 12대 13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해서요. 는 13의 제곱 빼기 12의 제곱이에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써요. 그럼 5의 제곱이죠. 그래서 k-1은 제곱했는데 5의 제곱이 되려면 5거나 마이너스 5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인 거예요? 6이나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6이면 뭐 대충 그렸는데 여기쯤 맞네요. 6,5 이렇게 되면 X, Y는 여기 위에 어디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3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5면 역시 이렇게 길이가 13이고 여기 어딘가 X, Y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선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니까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걸 보시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진 않아요. 이걸 보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생각하는 건. 근데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학교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5번 볼까요? 35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 위에 있고 AB의 길이는 BC 길이의 2배가 되게 해주는 점C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요. 밑줄 좀 칠까요? 정석에는 사실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요즘 문제는 답이 여러 개면 모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석은 모두라는 표현이 없지만 답이 여러 개면 다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문제는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여러 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죠. A는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쯤 있겠네요.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4,5래요. 4,5 B 4,5 근데 AB, 직선 AB래요. 직선 AB면 얘랑 얘를 연결한 거를 지나서 쭉 가고 쭉 가는 거 위에 어딘가 C가 있대요. 근데 AB의 길이가 BC 길이의 2배가 된대요. 자, 그럼 AB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B부터 C까지 길이의 2배래요. 그러면 여기를 딱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 위에 C가 있다면 BC 길이는 BC 길이의 2배를 하면 AB 길이가 된다. 맞겠죠? 근데 문제 모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있죠? A부터 B까지의 길이. 근데 B부터 C까지 길이의 2배니까 이번엔 요 같은 길이가 여기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B부터 C까지 길이의 2배가 AB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A, B의 내부에 C가 있는 겁니다. 그럼 A, B를 내분하면 C가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요? 1대1로 내분한 점이 C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B를 1대1로 내분한 점이 C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요거 말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엔 A와 C의 안에 B가 있는 겁니다. 그죠? A, B의 안에 C가 있는 게 아니고 A, C 안에 B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A, C를 안에 있죠? 내분하는 점이 B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인데 A, B의 길이를 앞에 적고요. C, B의 길이를 뒤에 적는 거였잖아요. A부터 B까지의 길이 얼마예요? 2죠. 그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의 길이는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A, B니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4,5예요. 1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그럼 둘 더해서 2분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데 1에 곱해봤자 그 자기 자신만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2가 되고요. 2분의 5 마이너스 1이니까 4. 그래서 얘는 1,2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C의 좌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현재? 안 나왔죠. C의 좌표 안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C의 좌표가 안 나와서 A, B라고 할게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C의 좌표는 A, B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할 겁니다.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하고 이렇게 곱하면 2a 마이너스 2, 3분의 이렇게 곱하면 2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게 나오는데 우리 사실 b의 좌표 알고 있죠? b 몇 콤마 몇이에요? 4, 5입니다. 그럼 얘가 4고요.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2a-2는 3을 곱해서 12. 그래서 2a-2는 12이고요. 그 다음에 조구하면 2b-1은 15예요. 그럼 넘기면 2a는 14, a는 7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b는 16, b는 얼마? 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7,8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도 드렸었냐면 결국엔 도형의 닮음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리면 요거 몇 칸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6칸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이것도 6칸이네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2니까 1에 해당하는 건 이걸 반으로 줄여서 3칸 가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3칸 오른쪽으로 가고 5에서 3칸 위로 가서 7,8. 또는 6인데 절반을 원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3 가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3 가면 1,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수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정석 풀어보고 종료하도록 하죠. 정석은 유제 1-7번 16페이지의 유제 1-7번 보도록 하죠. 자, 4점이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찍어보죠. 점을 나와 있는 것들은 찍어보고요.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알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ABCD라고 되어 있죠. 평사 ABCD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게 도는 걸 보고 무슨 방향이라고 하냐면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A 있고 그 다음 B 있고 그 다음 C 있고 그 다음 D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ABCD, 평행사변형 ABCD랑 평행사변형 ACBD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찍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 보도록 하죠. 좌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 A는 마이너스 1,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A니까 X좌표 마이너스 1로 고정이고 Y좌표는 A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요 점선 위에 있는 어떤 점 A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는 B, 0이래요. 그럼 Y좌표가 0이네요. Y좌표가 0이고 X좌표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 어딘가 B가 있는 거고요. 여기 어딘가 A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4,1이래요. 그럼 1, 2, 3, 4 하고 4,1. 여기 C가 있는 거예요. 4,1이고요. 그 다음에 D는 2,3이랍니다. 2하고 하나, 둘, 셋. 여기 D 2,3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위에 어딘가 A, 여기 위에 어딘가 B 있는 거고 C, D는 여기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A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CD 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정도 느낌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길 거예요. 사각형이. 됐죠? 대충 잡았고요. 그 다음에 평사의 성질이 있어요. 평사의 성질. 첫 번째, 정이긴 하지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가 기울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울기가 되는데 둘하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에서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2칸 내려간 곳에 B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기울기만 하면 2칸 마이너스 2칸이니까 3칸 마이너스 3칸 가도 되거든요. 근데 왜 2칸 마이너스 2칸을 고집을 했냐면 평사의 성질 중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길이까지 같으려면 요거의 변화의 크기 자체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2칸 마이너스 2칸이라 이 친구에서 2칸 마이너스 2칸 떨어진 데를 잡게 된 겁니다. 됐죠? 그럼 그 이야기로 한다면 요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A였고요. 요게 B, 0이었죠? 그럼 여기서 2칸 더 간 게 B가 되고요. A에서 밑으로 2칸 더 간 게 0이 되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2 되고요. A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평사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D에 마주보고 있는 건 B가 되고요. C에 마주보고 있는 건 A가 됩니다. 그럼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같다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럼 AC의 중점이니까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됐죠? 자, 그럼 A, 마이너스 1, A랑 4, 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분의 3, 2분의 A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게 AC의 중점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BD의 중점에 대한 내용은 자, 2, 3하고 어딨냐? B, 0의 중점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B랑 2분의 3 더하기 0 해서 같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2 더하기 B가 얼마?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1도 3이네요. 그럼 B는 얼마? 1이고요. A는 2가 되네요. 똑같죠.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내분의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점이 중점과 같다를 했는데 처음 이야기한 기울기랑 길이가 같다를 활용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형의 성질들은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맞이하도록 하죠. 오늘 진도 나갈 거 조금밖에 없어요. 쉬세요. 나갈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갈 게 하나밖에 없는데 외워야 될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취예방 정식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면 끝날 겁니다. 자, 우선 암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이고 뭐냐면 삼각형의 각의 2등분선 내용입니다. 요거 닮음 이용해서 원래는 증명을 하는 건데 중학교 때는 증명에 관련된 내용이나 문제들이 꽤 많이 다뤄져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결론만 가져와서 간단하게 결론만 쓰시면 됩니다. 암기할 거고요. 암기할 거고 어차피 조만간 시험 대비할 때 닮음 안 들어가죠. 시험에. 시험 범위 나왔어요? 시험 범위. 네, 닮음 안 들어가요? 닮음은 안 들어가면 뭐 나온 김에 그럼 같이 설명을 드리죠. 다음에 기말고사 때 설명하려면 너무 머니까. 자, 뭐냐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로 잡을까요? 이렇게로 잡았어요. 왜 삐뚤어졌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요. 이렇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서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n이면 이거 대 이거 길이 b도 m 대 n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몰라도 돼요. 결론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에 긋는 거예요. 야이씨 너무 밑에 있다.
이렇게 평행한 선 그어요. 평행한 선 긋고 연장선을 그어요. 연장선을 그으면 지금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친구가 닮음인 겁니다. 그리고 닮음인데 닮음비가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요렇게 그려놨었을 때 이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다. 다시 잘 그려볼까요? 너무 대충 그려놨네요. 안 비슷해. 안 비슷해. 이제 좀 비슷해요. 자, 여기랑 여기가 같은데 이렇게 평행하죠? 그러면 평행선에 의해서 선 하나 지나가니까 여기랑 여기가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시 평행선에 의해서 선 하나 지나가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억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거든요. 근데 이거 대 이거 비율이 요거 대 요거 비율하고 같다. 이게 닮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 길이가 뭐랑 같다고요? 얘랑 같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라는 표현 대신 이거 대 요거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대 요거 비는 요거 대 요거 길이 비랑 같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은요. 결론만 지금은 암기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 볼 때는 유도 과정까지 있으셔야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해서 요거 대 요거 길이비가 요거 대 요거 길이비랑 같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게 이번 문제 과제에서 있었어요. 뭐냐면 정석 18페이지입니다. 정석 18페이지 보시면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5,2를 각 가지는 삼각형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 1,5, A 1,5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C는 5,2. 5,2.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에 각 A를 2등분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A를 2등분해서요. 뭐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2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D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D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 내용을 활용한다면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를 M, 이거의 길이를 N이라고 놓으면 요거 대 요거 길이 B가 M 대 N인 거예요. 실제 길이가 MN이 아니고 B가 MN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하고 1,5 사이의 거리면 1하고 마4의 차니까 5죠.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5하고 마1의 차니까 6이네요. 6의 제곱.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25에 36 더하니까 루트 4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대 요거. 맞죠? 아니군요. 왜 41이에요? 61이죠. 미쳤나봐요. 61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길이 구하면 1,5랑 5,2면 x의 변화량 차는 4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아닌데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7이죠. 선생님 미쳤나봐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자꾸 헛게 보이죠? 미안해요. 자, 1하고 마4의 차는 5고요. 그 다음에 5하고 마7의 차는 12가 되죠. 그럼 아까 했네요. 5대 12대 여기는 13이 됩니다. 169라서 13 되고요. 요거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차가. 그러면 5가 됩니다. 그럼 M 대 N이 몇 대 몇이라고요? 13대 5인 거예요. 그럼 점 D는 BC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하고 5, 2를 몇 대 몇? 13 대 5로 내분하고 있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하면 18분의 13에 곱해지는 거 5. 13 곱하기 5 하면 얼마냐? 65 더하기 5 곱하기 마사니까 마이너스 20. 이게 x좌표고요. 18분의 13에 2 곱하면 26 더하기 마이너스 35 이렇게 돼요. 그러면 18분의 45 18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뒤에 친구는 앞에 친구 9, 2, 9, 5, 45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은 이 결과물을 암기하고 활용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단일 문제 사실상 형태로 나왔는데 나중 되면 이거의 길이 b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거를 구하는 문제들을 연결해서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까지도 나오는 조건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적으세요. 이번 2회차 적어야 되는데 있죠? 거기 이론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리죠? 희한하네.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뭐 이제 원의 자취의 방정식,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말만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풀이 방법이 사실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풀이 방법 자체는 쉽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드는 게, 식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하는 동점, 움직이는 점입니다. 동점을 P, Q로 설정합니다. 당연하지만 문제에 PQ가 먼저 쓰였으면 A, B 이런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쓰여 있지 않은 변수로 설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뭘 만드셔야 되냐면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PQ 등호가 들어간 식 만들고요. 마지막은 간단해요. 이제 P 자리에 X를 넣으시고 Q 자리에 Y를 넣으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범위 판단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든다는 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볼게요. 이건 이론은 이게 다예요. 문제마다 저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서 읽고 이해를 해서 푸셔야 됩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석 21페이지 보시면 세 점 A 마이너스 1, 0 B 2, 마이너스 3 C 5, 3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직접 그림은 그리진 않을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는 2배의 CP의 제곱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그림 그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식으로 좀 할게요. 그럼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죠? 점 P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P라는 겁니다. P라는 거예요. 그럼 P를 문제에 쓰이지 않은 변수, PQ 안 쓰였죠? P, Q라고 설정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요거에 활용해서 맞춰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건데 AP의 제곱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신 다음에 제곱하면 돼요. 근데 원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하면 루트 있죠? 그걸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는 거니까 안에 있는 것만 쓴다고 생각하면 P랑 마이너스 1의 차니까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Q랑 0이니까 Q 제곱이 AP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요, 역시 이거랑 이거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하시면 P-2의 제곱 더하기 Q-3이니까 Q 더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P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2배는 나중에 하고요. CP의 제곱하면 역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하시면 P-5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이 돼요. 됐죠? 전개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다 넣어보죠. 여기다 넣으면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Q제곱. 이게 AP의 제곱. BP의 제곱은 P-2의 제곱 더하기 Q 더하기 3의 제곱. 이게 BP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CP의 제곱이니까 P-5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사실 여기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P랑 Q랑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습니다. 2번이 끝난 거예요. 근데 식이 길잖아요. 동류항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동류항 정리를 하려고 전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이고요.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4고요. Q제곱이고요. Q제곱 더하기 6Q 더하기 9고요. 이건 전개하면서 2배까지 할게요. 2P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10P인데 2배에서 20P 더하기 25인데 2배에서 50.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하면 Q제곱인데 2배에서 2Q제곱 마이너스 6Q인데 2배에서 마이너스 12Q 더하기 9의 2배니까 18 이렇게 돼요. 동량 정리하면 2P제곱 해서 요거 사라지고요. 2Q제곱 해서 요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2P, 6Q하고 1, 4, 9니까 14가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0P, 마이너스 12Q,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8이 남아요. 넘겨서 동류항 정리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18P, 그 다음에 넘기면 18Q, 그 다음에 뭐 있냐? 넘기면 얼마냐? 마이너스 54? 그러면 18로 나눕시다. P 더하기 Q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됐죠?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식 간단한 식이 나왔어요.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이거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작게 그림을 그려서 좀 보면 자,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A-1,0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B 2,-3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C 5,3 그럼 5,3 여기 있어요. C 5,3 있습니다. 이게 제곱이라서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 여기 3 지나고 여기 3 지나는 이렇게 생긴 점 위에 직선 위에 점 P를 잡는다면 어디를 잡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이거 제곱의 2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 잡아도 여기에 잡아도 여기에 잡아도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라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고요. 자체 방정식을 이거 그다음에 어디 있냐? 요게 두 번째. 어딨어?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요 친구가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하나 더 풀어드릴 건데 공간이 부족해서요. 요것도 역시 예시까지 해서 적어 놓으세요. 같은 페이지 21페이지에 기본 문제 1-9에 2번 있죠? 밑에 있는 연수 문제, 유제는 여러분들 숙제고요. 1-9에 2번 보시면 두 정점 A, B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고 A, B는 정점, 무슨 뜻이에요? 고정된 점이라는 뜻입니다. 좌표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죠? 우리 지금 자취의 방정식 구하려면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좌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즘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A, B의 거리가 10이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아무거나 잡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원점으로 잡을 거고요. B를 여기로 잡을게요. 10,0로 잡을게요.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냥 점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요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임의의 점으로 우리가 잡고 해도 되는 문제가. 자, PA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20이래요.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20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움직이는 점, 동점은 P입니다. 그래서 P를 설정할 거예요. P, Q라고 설정할 거고요. 이게 1번.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건데 우선 필요한 게 PA 제곱하고 PB 제곱이죠. 그래서 PA 제곱은 얘랑 얘에 대한 내용이니까 P 제곱 더하기 Q 제곱.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얘랑 얘에 대한 내용이니까 P-10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저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에서 빼기 P-10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을 빼는 거고요. 하시면 Q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합차공식 쓸까요? 더해서 쓰면 2p-10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면 10이 남네요. 됐죠? 근데 그게 얼마? 20이래요. 그러면 약분해서 2는 2로 묶으면 p-5네요. 약분되죠. 그럼 p-5는 얼마? 1. 그럼 p는 마이너스 6이군요.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6. 됐죠? 그러면 이게 P, Q는 없네요. 등호 있죠. Q가 왜 없냐면 아까 전에 여기 사라진 거예요. 그럼 사실은 0 곱하기 Q가 있는 건데 PQ 등호가 들어간 식인데 안 쓰인 것뿐입니다. 0Q라서. 그러면 PQ 등호가 들어간 식 완성됐어요.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으면 X는 6이라는 식인 거죠. 그럼 X는 6이면 여기거든요. 6. 그래서 이 점선 위에 식이 x는 6이고요. 점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으면 요렇게 하면 ap의 제곱 더하기 ap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20이 나온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거랑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ab의 수직이면서 길이 b가 6대 4, 즉 3대 2인 곳을 지나는 점이면 된다라고 기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랑 요거를 우리가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하시면 해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에서 점 B 쪽으로 6만큼 떨어진 다음에 그걸 선생님은 3대 2라고 표현했죠. 3대 2로 떨어진 점을 지나면서 A, B의 수직인 직선이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의의 점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죠. 숙제해온 거 이야기하고요. 자,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1-10번. 그거 있을 거거든요? 숙제에 있어요. 이번 숙제에 있는데 선생님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1-10번. AOB의 각이 90도고 OA랑 OB가 2인 삼각형에 대해서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12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A랑 B가 역시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90도면 된다라고 하고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잘 안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요즘 나오려면 문제에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정을 좀 추가해 줄게요. 그 문제에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자, A는 X축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이고 B는 X축 위의 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좌표를 표현합시다. A는 몇 콤마 몇으로 할 거냐면요. A는 4,0으로 할 거고요. B는
0,2로 할 거예요. 이렇게 아예 설정을 하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점부터 찍어볼까요? AOB 90도라서 이렇게 X축, Y축 위에 점 했고요. 1, 2, 3, 4. 여기 A 4,0 있을 거고요. B는 1, 2 해서 여기 B 0,2가 있고요. 원점 5 있는 거예요. 그러면 AOB 90도 맞죠? 90도 맞고 길이도 4랑 2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각형 AOB에 대해서 PA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12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요.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P가 움직이는 점이고요. P를 P, Q로 두겠습니다. P, Q로 두고요. 그 다음에 P, Q로 두고요. 구해보죠. P, Q로 둔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우리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이 12라고 했으니까 PA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그럼 PA의 제곱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P-4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은 이거랑 0,2 사이의 거리니까 P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합차공식 다이렉트로 갈게요.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P-4 그리고 한 번은 얘에서 얘 빼면 -4만 남고요. 더하기 한 번은 얘 더하면 2Q-2에 한 번은 얘에서 얘를 빼면 2만 남죠. 그쵸?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12. 그러면 4로 나눠버릴까요? 4로 나누면 3이고요. 요거 4로 나누면 2 사라지고 2가 여기 안에 한 번 더 들어가서 Q-1 남고요. 4로 나누면 요거는 -1만 남네요. 안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2P 플러스 4예요. 동류항 정리하죠. -2P 더하기 Q. 그 다음에 3. 0이네요. 됐죠? 그러면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이 됐어요. 2번 끝났죠?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으면 -2X 더하기 Y는 0. 즉 Y는 얼마? 2X라는 식이 됩니다. Y는 2X면 대충 어느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요? Y는 2X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아까 전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긴 하는데 공수 원할 때 좀 다뤘어요. 뭐냐면 요거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거 기울기 2 나왔죠? 그럼 기울기 곱했더니 -1 나오죠. 기울기의 곱이 -1이면 서로 수직이란 뜻입니다. 수직이란 뜻이고요. 요거 그래서 요렇게 수직이란 뜻되고 이거 대 이거 길이비가 몇 대 몇인지까지 구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얘기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하시고 식을 구하면 y는 2x다 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옮겨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좌표로 바꿔서 풀라고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직선의 자취, 원의 자취 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모든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동점을 P, Q, 그 다음에 PQ 등호가 들어간 식으로 정리한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알겠죠? 자체 방정식을 막 어떤 경우에 무조건 뭐다 이렇게 외워서 하진 않아요. 외워서 푸는 건 학교 시험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시간이 좀 남네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오늘 수업 내용이라든지 혹은 과제 해온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유경아,
그 교재에 보면 이거 어디다 적으시면 되냐면요. 우리 이번에 숙제 나갈 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고 넘겨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연습 문제 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10. 연습 문제 10.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거기다 적어주세요.